자, 거기 651페이지 발칸 문제를 볼게요. 발칸은 이제 그 유럽의 하얗고라고 부를 만큼 분쟁 지역이 많은데 왜 분쟁 지역이 많냐면 이 발칸 지역이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후반을 거쳐가지고 그 독립해 나가는데 이때 이제 각 민족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거기에다 또 그 독일이 내던 번 게르만주의와 러시아와 이제 그 내세웠던 번 슬라브주의가 또 연결돼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분쟁 지역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그 앞에 이제 세력9년의 원칙에 따라 베르린 조약이 맺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을 이제 넘겨주는데 원래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넘겨받을 때 통치권을 넘겨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관리권만 넘겨받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 청년 트로크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혼란된 틈을 타서 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을 먹게 돼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을 또 누굴 먹으려고 했냐면 세르비아가 그걸 또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가 그 먹게 되니까 그게 세르비아하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토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열강대의 관심 모로코 사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탈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트리폴리를 점령하죠. 그래서 지금의 리비아가 이제 누구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냐면 이탈리아 식민지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발칸 전쟁하고 제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제1차 발칸 전쟁하고 제2차 발칸 전쟁을 보면요. 자, 투르크가 청년 투르크 혁명 혼란한 상태였대. 거기다 또 이토 전쟁으로 혼란 상태때 이제 그 당시 그 투르크의 발칸반도에 남아있었던 땅을 우리가 먹겠다 하면서 그 당시 예전에 그 투르크의 지배 아래 있었던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가 발칸 동맹을 결성해서 투르크와 한판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투르크가 되게 이제 그 전쟁을 투르크가 전쟁을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서 투르크 전쟁에 투르크로부터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발칸 동맹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좀 곤쳐주시고. 그러니까 발칸 동맹이 투르크와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런던 조약을 맺게 돼. 런던 조약.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럽 내 영토를 이제 뭐냐면 발칸 동맹 국가들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크레타 섬이 있어. 이 크레타 섬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는데 거기에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변 지역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영토가 되고 나머지는 다 발칸반도 국가들이 나눠갖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차 발칸 전쟁 때 맺은 런던 조약 결과 알바니아가 독립하게 돼요. 알바니아가. 그래서 알바니아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원래는 이제 그 알바니아를 세르비아가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 먹었을 때 세르비아 왕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학대를 막기 위해서 그냥 알바니아 독립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르비아 입장을 때는 불만이 하나 더 생기죠. 앞에 먼저 오스트리아가 자기가 먹으려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지역을 먹게 되고 또 알바니아를 먹으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알바니아 독립시켜서 못 먹게 했잖아. 그러니까 세르비아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보는 그 감정이 별로 안 좋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건이 더 커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발칸 전쟁을 보죠. 제2차 발칸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자, 오스만 투르크에서 받은 영토 문제를 가지고 또 일어났어요. 이게 그때 불가리아가 너무 많은 땅을 가졌다 하면서 불가리아와 나머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 그리스가 또 발칸 동맹까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불가리아 패전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불가리아 영토가 또 이제 뭐냐면 많이 또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뭐냐면 부카레스트 조약인데 그리스가 이제 크레타 그 다음에 이제 에게 여러 섬과 마케도니아 일부를 얻게 되고 세르비아, 루마니아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레타 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잘못했는데 크레타 섬은 원래 이제 발칸 동맹국의 양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총치였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가 크레타 섬을 완전히 독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또 그 세르비아가 이제 제2차 발칸 전쟁 때 알바니아를 먹으려고 또 시도해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반대 때문에 또 실패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오스트리아 감정을 이제 더 낳게 되죠. 자, 결과는 이 발칸 지역이 유럽의 하약구가 되죠. 그래서 이 발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투르크와 불가리아가 동맹국 편으로 기울게. 왜냐하면 투르크는 제1차 발칸 전쟁 때 한번 당했죠. 그래서 독일에 더 기울게 되고, 그다음 불가리아는 이제 제2차 발칸 전쟁 때 그 나머지 국가들과 싸우다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리아는 이상하게 슬라브 국가인데 불구하고 저쪽 독일 쪽에 붙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제2차 발칸 전쟁 때 그 발칸 동맹을 지원했던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번게르만주의와 번슬라브주의가 대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번게르만은 독일, 오스트리아, 그래서 번슬라브주의는 러시아, 세르비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1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1차 세계대전.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보면, 자, 그 배경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제국주의 국가들 식민지 쟁탈전 이렇게 보고, 독일의 참여가 격화되죠. 잠깐만요. 아, 내가 이게 자, 독일의 참여도 격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삼시정책하고 독일의 삼비정책이 또 대입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이제 발칸 문제를 둘러싸고 번슬라브주의와 그 다음에 번게르만주의가 대입을 하는데, 전쟁의 발달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사라예보 사건은 이제 왜 일어나냐면, 이 사라예보가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의 주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누가 이걸 먹게 됐죠? 그 땅이 원래 누구 지냈어요? 오스트리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땅을 예전에 세르비아가 먹으려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먼저 차지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알바니아 지역을 또 그 세르비아가 해안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먹으려 했는데, 이걸 못 먹게 하는 국가가 어떤 나라죠? 오스트리아죠. 독립시킨 자다, 알바니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르비아 안에서 이 반 오스트리아 감정이 확대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세르비아 청년 중에 한 명이 오스트리아 항해자를 피살하게 돼요. 그래서 검은 손이라는 그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검은 손에 이제 있었던 세르비아 비밀결사였던 검은 손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 항해자를 피살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선전포고하는 계기를 만들죠.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선전포고하면 세르비아의 뒷배를 봐줬던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선전포고하게 돼. 그럼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 당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삼국동맹에 있었던 독일이 누구한테 선전포고해야 돼요? 러시아 선전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또 삼국 협상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한테 선전포고하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선전포고하게 돼. 이게 연쇄 효과가 가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불씨가 커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됐던 것은 앞에서 말한 것은 삼국협상이라는 이 삼국동맹 자체가 다 비밀 조약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서로 선전포고하면서 커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쟁 확대 과정을 보면 동맹국은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불가리아죠. 여기 눈여겨볼 게 불가리아인데, 불가리아는 왜 독일 측에 붙었을까요? 제2차 발칸 전쟁 때 러시아를 뒤엎은 여러 국가들이 불가리아를 공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가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그래서 불가리아는 슬라브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게르만족인 독일에 붙었고요. 협상국 결성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좀 약간 삼국동맹이었는데 삼국동맹에도 불구하고 독일, 오스트리아가 붙지 않았어요. 왜 붙지 않았냐면 이 사람 미수복 영토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티로나, 달마티아 이런 지역, 트리에스트 지역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전쟁이 터지니까 처음에는 강망을 했어. 중립을 했다가 그 당시 이걸 이제 이탈리아를 독일 자기 편으로 동맹 협상국 편으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이 접근했죠. 그래서 비밀 조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너네들 협상국에 참여하면
전쟁이 끝난 미수복 영토를 돌려주겠다. 티노나 달마티아 지역을 너네 지역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티로이든 지역, 트레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려줬는데 달마티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냐면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연합군에 1번이 있죠. 1번. 1번은 왜 참여했을까요? 1번은 누구 땅을 먹으려고? 중국에 있었던 상동반도 이권이었던 독일 땅을, 독일의 그 이권이 상동반도 있었죠? 세력권 먹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남태평야 지역에 여러 가지 독일령, 뭐냐면 식민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걸 또 먹기 위해서 참여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동맹국가 연합군이 결성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니까 처음에 민중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당시 민족주의 확산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번 총을 메고 본때 있게 한번 싸워보겠다 해서 그 젊은이들이 막 지원병도 이렇게 몰려들고, 그 다음에 제2 인터내셔널도 사회주의 그 연맹을 강조했지만 전쟁 나니까 각각의 국가에서 흩어졌죠. 자,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환호하고 그랬는데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기전을 된 거야. 그 대규모 이제 뭐냐면 물량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점점 염증을 느끼게 되면 반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전쟁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독일은 전쟁 전에 이제 슐리펜이라는 작전 참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이제 세우게 되는데, 왜 슐리펜 계획을 세우게 됐냐면 독일은 이제 딱 유럽의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양쪽부터 공격을 받아.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동부전선은 러시아가 공격받을 수 있고, 전쟁이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부터 서부전선 공격받고 있잖아요. 양계전선이 곧게로 이제 그 동부전선, 서부전선을 공격받을 때,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부터 공격받을 때 어떻게 독일이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슐리펜이라는 그 작전 참모가 그 뭐냐면 사전에 계획을 했어. 어떤 계획을 했냐면, 자, 먼저 동시전쟁을 할 때, 영국,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누구부터 막는 걸로 돼 있냐면, 어차피 러시아 쪽은 후진 지역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병력이나 이런 것들 모집하고 독일을 공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먼저 주력을 어디에 영국과 프랑스로 배치시켜. 영국과 프랑스를 배치시키고,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친 다음에, 그 나머지 나머지 병력 어디에도 이동시킨죠? 러시아 쪽 동부정선 이동해서 러시아를 막는다. 이런 계획이 슐리펜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슐리펜 계획의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가 독일을 대비해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은 뭐냐면 철저히 방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나슬베드 어디를 돌아서 벨기에 쪽으로 돌아가지고 공격하는 게 낫다. 그래서 벨기에를 돌아서 벨기에를 점령하고 그 북쪽에 있던 프랑스 파리를 직접 공격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슐리펜 계획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든 이게 잘 안 됐어. 왜냐하면 서부전선에서 이제 파리 앞까지 공격했다가 오히려 이제 뭐냐면 그 마름이나 손전투에 프랑스가 교차를 하고 참호전을 전개하게 되고요.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갑자기 이제 예상을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1군을 배치한 게 아니라 좀 약간 후진 부대 2군을 배치해놨거든. 예.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군이 생각 외에 너무 많이 빨리 오니까, 근데 이제 2군에 있었던 그 뭐냐면 독일군이 의외로 잘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러시아군을 템메베르크에서 격파시켰거든요. 이 장군이 누구냐면 신덴부르크야. 나중에 이제 바이에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던 사람인데, 근데 그만큼 러시아가 후진적이었다는 군대가.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근데 이제 격파를 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뭐냐면 러시아군이 계속 밀려오니까. 러시아군의 특징이 뭐예요? 인해 전술이잖아. 얘네들은 뭐 장비도 별로 없고 군화도 제대로 안 싣고 총도 제대로 안 쥐는데 그냥 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서부전선에 있었던 주력군의 일부를 뭐죠? 동부전선으로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전선을 이제 공격했던 주력군을 빼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경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죠. 거기다가 무슨 전에 걸렸죠? 참호전에 걸렸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참호전인데, 참호전은 왜 형성이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 형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 보면 전쟁 형태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발전되는데, 유럽에서 근대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라인 배틀이야. 라인 배틀.
자, 나인 배틀이 뭐냐면, 여러분들 18세기 때 이제 19세기 소재로 한 18세기 때 소재한 영화를 보면, 양쪽이 이제 총에 드는, 장총을 드는 양쪽이 뭐예요? 쫙 진열돼 있죠. 도병들이 딱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병들이 있고, 포병들이. 그러면 전쟁 땅 시작하면 이제 나인 배틀은 뭐야? 얘네들이 앞에서 하나하나 전진하죠. 뒤에서는 대포 쏘고. 그러면 저쪽도 하면 하죠. 총을 갈구죠. 그러면 삐삐삐 쓰러져. 그러면 이제 삐삐 쓰러지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와가지고 또 총을 쏘죠. 예. 그런 전투 형태인데, 이걸 왜 이런 전투 형태가 있었냐면, 그 당시 총은 연속 발사가 안 됐어요. 연속 발사. 그냥 한 발 쏘고, 또 쟁기고, 또 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번 쏘고 나서 그 뒤에 돌면서 있다가 뒤에 있는 애들 또 쏘고. 이렇게 3열로 종대로 해갖고 이렇게 싸우는 형태인데, 나인 배틀 형태군요. 거기에다가 얘네 도망가면 이제 기병들이 숨어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들이다 치고. 자, 이런 방식이 이제 전투 형태였는데, 이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붕괴되게 돼요. 왜냐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대량 생산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19세기 이제 넘어와서 대량 생산 가능하다 보니까 총이나 대포나 이런 것도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총과 대포 중에 이제 성능이 개량되었고, 총도 이제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자결탄이 폭발력이 강한 그 폭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철도를 만들어요. 철도 아시죠? 그러니까 철도가 만들어지니까 병력 이동이나 물자 이동이 어떻게 돼요? 쉽게 되죠. 그래갖고 물자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하게 돼. 한 곳에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한 곳에 뭐냐면 물자와 병력을 집중을 시켜요. 그리고 뭘 파냐면 참호를. 그래서 참호를 파고 거기 밑에 있다가 뭐 적이 쳐들어오면 일단은 거기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저지시키고 그 양쪽에 맥신 기관총이 있거든요. 맥신 기관총을 갈궈요. 사정권. 그래놓고 그 앞에서 이제 총을 갈궈서 적을 저지시키는 방법이야. 예. 그래갖고 그런 물량전을 하게 돼. 즉 전선을 짜고 막대한 무기와 물량과 특히 기관총 이런 것들 배치해주고 참호를 파가지고 싸우는 형태가 참호전 형태야. 이 참호전 형태가 위에서 이제 전개됐던 게 1차 세계대인데, 그래서 참호전은 양쪽에서 파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쪽에 보면 독일군이 여기 참호를 파고, 양쪽에 참호를 보면 양쪽에 참호에서 독일군이 먼저 공격하면 그 기관총을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몰살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여기 삑삑 쓰러지면 남의 영국과 프랑스가 또 와서 독일군 참호를 공격해. 그럼 독일군에서 또 기관총이 있다가 양쪽에서 맥신 기관총을 막 갈궈가지고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적 지속적 소모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전투할 때마다 3,40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나가요. 3,40만. 이 3,40만은 의정부 정도? 그래서 이 참호전 때문에 얼마나 죽었냐면 거의 1,000만 명 정도 죽었어요. 양국이.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누구까지 동원했냐면 중고등학생까지 동원했어. 어린애까지 총을 쥐고. 왜냐면 이제 병력 자원이 딸리니까 그만큼 인력 소비가 되게 많았다. 이 참호전 형태가. 예. 그래서 이 참호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무기가 없죠. 그때 이제 등장했던 무기가 탱크죠. 네, 탱크. 탱크라는 거는 원래 영국에서 만든 건데, 영국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탱크라고 했어요. 그 다음 탱크, 물탱크 있죠. 그래서 그 때문에 탱크라는 것인데, 초창기 탱크는 벌벌이 없었어요. 트랙터에다가 거기 앞에다 장갑만 좀 씌우는 형태였는데, 그게 좀 발전돼갖고 탱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영국에서. 그래서 그 당시 독일군도 탱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탱크를 밀고 들어가고 그 뒤에 보병들이 숨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기관총을 맞고 밀면서 참호전을 돌파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 때는 영국과 독일군이 탱크를 많이 만들어갖고 장갑 차량을 많이 만들어갖고 기동전을 펼치게 되는데, 하여튼 그게 2세대 참호전 형태, 진지 형태야. 전선을 만들어서 참호를 파고 거기서 공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음 형태의 2차 세계는 뭐라고 하냐면 참호전이 아니라 이건 전격전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전격전은 뭐냐면 종전에 참호를 파고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면 너무 인력이나 물자가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병력을 한 20% 정도를 뭘로 만드냐면 기계화 부대로 만들어. 장갑차나 그 다음에 탱크로 무장한. 그래서 적의 허점을 공격해서 급속해서 거기를 점령해요. 허점을 파갖고 지휘부를 타격하고 비행기로 폭격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간적으로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적을 항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력과 물자를 줄이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전격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격전 방식으로 프랑스와 폴란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죠. 독일군이. 네, 그래서 폴란드는 뭐 한 달 만에 깨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아드네 산맥을 공격해갖고 파리를 쳤버리냐. 그래가지고 무너뜨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전격적 방식, 기동적 방식이 등장했는데 이 전격전은 이제 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로 등장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라인 배틀 형태와 이제 두 번째 참호전, 세 번째 뭐다? 전격전.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진을 친 다음에 뭐냐 참호를 파갖고 싸우는 방식인데 너무 뭐가 많았다? 이거는 소모전이란 많은 인력이나 물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런 참호전 형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부전선에서 이제 뭐냐면 양계전선에서 서부전선, 동부전선 두 개 전선을 이제 뭐냐면 이동해서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독일의 입장일 때는 지친 거죠. 두 개 전선을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이제 독일에서 정보장교들 파견해갖고 레닌을 기국시키고 이제 이간질 시켜갖고 레닌한테 이제 뭐 그 독일 지정을 받았고 하진 않았지만 레닌을 원래 스웨덴이가 그 지역에 망명했는데 독일 장교가 와가지고 모셔와가지고 러시아로 옮겨줬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라. 결국엔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다음에 레닌 정권은 공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을 끌어야겠다 해서 블레스트 리트포스크 조약을 맺게 돼요.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블레스트 리트포스크 조약을 보면 러시아의 영토의 거의 10% 이상을 누구한테 떼어준 거예요? 독일한테 떼어준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된 게 뭐냐면 일단은 소비에트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그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초창기 때문에 내전도 있고 반발 세력도 많고 그랬잖아요. 백군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블레스트 리트포스크 조약을 맺었지만 그 뭐냐면 이제 독일 폐하로서 이 조약이 사무화되죠.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협상구에 참여하죠. 원래 중립을 했다가 영국과 런던 비밀 조약을 맺고 이탈리아가 원하는 미해수 영토들, 티돈이나 트리에스트 이런 지역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했는데 근데 별로 이탈리아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탈리아 군대가 약체예요. 그래서 변번이 오스트리아 군대한테 깨지게 돼. 별로. 근데 이제 시간을 번다? 하나 이제 뭐냐면 그 편을 든다? 자기 친구 하나 만든다는 그 의미?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 이탈리아 같이 편들고 이탈리아 항구를 통해서 남쪽을 칠 수 있잖아요. 그냥 막는다는 의미밖에 없지. 이탈리아는 진짜 약체예요. 그 2차 세계대전도 되게 약체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드러났는데 이탈리아 군인들은 낭만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여자를 고시는 데나 정신이 있었고 얘네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꼭꽉 챙겨 먹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잠수함 그 사건 작전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왜 이게 이제 외워두냐면 예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외워두는 거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뭐냐면 그 당시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영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었죠. 물론 독일이 비에르미세 때 함대를 많이 함대를 많이 만들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영국에 비해서는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영국의 해상권을 장악하니까 독일이 이제 뭐냐면 어려게 지금 왜냐면 독일에 이제 식민지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도 도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막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상권을 뚫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독일이 펼쳤던 작전이 뭐냐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인데 그 당시 독일은 그 다른 군함 같은 건 잘 못 만들었지만 뭘 많이 만들었냐면 잠수함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잠수함의 대표적인 게 유보트거든요. 그래서 유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그 연합국 배들, 그 동맹국 배들을 연합군 배들을 공격을 했죠. 협상국 배들을. 그래갖고 이제 영국 배라든지 프랑스 배를 공격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문제는 이 연합군 전력 약화를 목적으로 했는데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는 상선과 중립국 공격까지 공격해요. 특히 미국을 건드렸죠. 이게 이제 누시타니오라는 그 배가 있었는데 원래 누시타니오는 영국 여객선이에요. 근데 영국 여객선인데 그 누시타니오에 미국인 그 승객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인 승객이 죽게 되는 거야, 많이. 그래서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론이 악화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처음에 중립을 시켰는데 누시타니오 거친 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참전하면서 정세 이제가 승패가 결정돼. 미국은 이제 그 당시 거의 이제 신흥 강국이었죠. 거기에다가 공장 대규모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 찍어내기 시작하잖아. 병력도 파견하고. 그래서 미국이 가세하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서부 전선 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밀리게 되고, 예. 그래갖고 이제 밀리니까 더 이상 이제 독일이 버티지 못하는데 독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키엘 궁함에서 이제 사회주의 선동을 받은 그 키엘 군함 수병들이 일어나면서 그 3인당 정권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당시 이제 비에는 미세가 쫓겨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이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행히도 독일은 협상국이 병력이 독일 국내에 들어가기 전에 항복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독일 국내에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2차 세계에서 달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항복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 항복하면서 불가리아, 투르크, 오스트리아가 항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혁명에서 킬 군함의 수병 폭동을 해서 독일혁명이 나오고 그다음 3인당 정권이 수입되면서 비에른 미사가 쫓겨나고 후전조약을 조임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 결과와 의의를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결과 여러 가지 무기들이 등장하죠. 특히 독일은 비행선 같은 게 등장해요. 비행선은 뭐냐면 헬륨가스를 해놓고는 헬륨가스 아시죠? 거기에 넣고 붕 띄어. 그래서 되게 크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띄워가지고 폭탄을 이제 투하시킨 건데, 근데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왜냐면 이 비행선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면 헬륨가스로 움직이는데 뭘 공격하면 되겠어요? 비행기를. 그 헬륨가스에 기관총만 쏘면 어떻게 폭발돼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 비행기가 이제 전투기로 이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전투기로 발달하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 독가스 있죠. 독가스도 사용해. 대장각 사용. 그 다음에 제일 좀 큰 얘기가 탱크가 등장했다는 거. 탱크 같은 이런 기갑 부대들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탱크가 이제 등장했는데 영국이 처음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후방에 이제 구분이 없는 총력적 양상을 띠게 됐다. 예,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전쟁을 동원한 총동원령이 있었고요. 특히 남자들이 이제 참호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끌려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기 시작했죠? 여자들이 메꾸게 돼. 그래서 여자들이 군수공장 가서 이제 대포나 총알 같은 거 만들고 남자가 했던 일을 여자들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누자 군수품 생산에서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서양의 정책이 뭐야? 피를 흘린 만큼 뭐죠? 정치적인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후에 뭘 이제 얻게 되냐면 그 당시 참정권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여권 시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전에 여성들의 이제 군수품 생산이나 어떤 사회 참여 이런 것들 활발을 통해서 나중에 투표권 얻는 거,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1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토쿠메타의 전쟁사라는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예, 요걸 제가 이제 링크 달아서 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쉽게가 이해돼. 1차 세계대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했는 거를, 배경 지식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할 때, 나중에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 걸 테니까 거기 보충 동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16페이지 펴보세요. 216페이지. 216페이지. 예. 216페이지가 아니라요. 잠깐만요. 여기가 미국의 1차 세계대전 맞나?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있고, 여기 있네요. 네. 246페이지 좀 보세요. 246페이지. 자, 1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이제 다음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일어서면 저격당하고, 숙이면, 익히면 익사하고, 이리저리 단일화 폭탄에 맞고. 자, 익사한다는 건 뭐냐면, 참호는 밑에 파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참호가 배수 시설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물이 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알이 날라오면 이렇게 숙이면 물이 차기 때문에 익사한다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리저리 이제 다니다 폭탄 맞고 가만히 있으면 동상에 걸려 군법에 해부된다. 이거 3호전 양산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를 아껴 우리의 함대를 돕시다. 빵을 아껴 봅시다. 이거 영국 전시 포스트인데 이게 정면전 같은 거 이제 전쟁에서 있는 게 군인들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여러 가지 물자 생산 이런 것 총력적 양산을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무제한 잠수함 사건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 갖고 왔던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막는 거야? 네? 독일의 잠수함이 막아보니까. 그러니까 물자가 없는 거예요. 물자가. 특히 빵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걸 아껴 먹읍시다. 그래서 아껴 갖고 함대의 군인들에게 보냅시다.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와 D를 보면 전쟁 전에 참 주의했어요. 보호자 없이 남자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나는 지금 농촌 소년단 입장으로 내 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여자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 참여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 과정에서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니까 여자들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사회생활을 했다. 이런 것들 선거권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1차 세계대전에서 미중의 인명피해가 입었던 A를 모사하고 있는 서부전의 교전 형태를 뭐라고 하죠? 참호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참호전은 이제, 인력이 되게 많이 소비됐다. 그래서 보통 한번 전투하면 3, 40만 명 정도 죽어나가는 게 보통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를 시작하니까 독일 군부에서 뜨악했어. 놀랬어. 또 1000만 명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호전이 상당히 폐해가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면 전선의 교착 상태 타격에서 시도한 독일의 작전 비해 상황을 촉발시켰다. 이건 뭐죠? 아까 치면 무제한 잠수함 사건이죠. 그래서 그 독일의 유보트가 와가지고 영국에 들어온 식민지로부터 영국에 들어온 모든 밀과 이런 것들 재배해서 곡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수입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C와 D를 이제 참고해서 여성과 관련해서 전후에 나타난 정치 사회적 그 변화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특히 여성의 선거권 획득. 이거는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이제 보이는 형태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4차와 5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이제 선거권을 얻게 된다. 그 외에도 물론 전쟁 참여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이제 여권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선거권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먹혀 들어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표시하면 263페이지 펴보세요. 자, 263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자, 다음 밑줄진 독일군 작전계획 내용을 두류에 인해서 기수해보고 이 작전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도 써보시오. 자, 이 작전계획은 슐리펜 장군이 만든 작전계획이죠. 그래서 슐리펜 장군의 작전계획은 15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슐리펜 작전 내용은 먼저 벨기에를 프랑스 침입해서 서부전선 신속하게 승리에 건 다음에 동부에서 그걸 돌려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야. 예. 그래서 슐리펜 장군이었다. 작전계획. 이 슐리펜 작전계획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그대로 사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뭐야?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2차 세계 때는 그 프랑스가 이제 이 슐리펜 작전에서 한번 당했잖아, 한번. 프랑스 파리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국경 지역에 마지노선을 만들어요. 마지노선을 만들고 벨기에도 군대를 파견해. 거기에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후방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이 슐리펜 작전을 쓸 때 병영에 쓴 거야. 세 개의 부대로 나누죠. 그래서 마지노선에 있는 부대는 제일 약한 부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강한 부대를 어디냐면 저쪽 그 벨기에 쪽으로 든 거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벨기에 쪽에 지키고 있다가 이놈이 또 걸려들었구나. 예전 방식으로 했구나. 생각해도 거기에 지키고 이제 거기 했는데 의외로 두 번째 2군이 잘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군은 어디에 배치냐면
그 당시 벨기에가 그 당시 프랑스의 그 국경선에 아드렌 숲이 있었거든요. 그 아드렌 숲을 가지고 기갑 부대를 해갖고 거기 도저히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 허점을 누르갖고 아드렌 숲을 공격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아드렌 숲을 공격해서 그 벨기에에 있었던 그 주력군 있죠. 영국과 프랑스 주력군을 차단을 시켜버려, 후방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에서 이제 밀리고, 그 다음 뒤에서 차단되니까 어디에 갇히겠어요? 덩케르크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40만 이상이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그 당시 히틀러가 쳐야 되는데, 안 쳤어. 왜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로 영국과 한번 동맹을 맺을까 기대해서 안 쳤는데, 다행히도 시간이 벌어가지고, 그때 장비 다 버리고, 영국과 프랑스 주력 부대가 어디 넘어간 거예요? 영국으로 간신히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때 만약에 쳤으면 그때 영국은 그냥 먹을 수 있었겠죠. 주력군이 다 소실됐으니까. 자, 하여튼 2차 세계대전도 한 번 또 울고 먹었어요. 실패 계획이 번영돼서.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실패의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한 거죠. 실패 이유는 예상해도 러시아군이 너무 빨리 침입해 온 거죠. 그래서 일부 주력 병력을 동부전선 빼가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프랑스 영국군이 또 많은 전투에 독일군 격파하고 그러면서 독일군이 후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277페이지 볼게요. 277페이지 4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1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고요. 거기 이제 지도가 보이죠? 1차 세계대전 관련된 지도. 그 다음에 자료비는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인데,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서부전선이라는 거는 저희 어느 쪽이죠? 저희 프랑스 쪽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참호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고, 자, 그 관련된 소설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전쟁 전에 작성했던 독일의 작전 계획의 명칭과 내용을 쓰고 슬림펜 계획까지 내용을 쓰시면 되죠. 이 작전 계획 차이에 빚게 된 전투를 쓰시오. 여기는 이제 탄네베르크 전투라고 해갖고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신덴베르크 장군이 러시아군을 격파시켰어. 2군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의 하자가 전투에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한 줄이 있어요. 이건 서부전선이라는 곳에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죠. 힌트를. 서부전선 뭐고 참호전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많은 전투에서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전투를 했다. 그 지도를 보고 이제 전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원래 삼국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공격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와 연불 간의 이탈리아가 연불 간의 런던 비약을 맺고 전후에 이제 끝나는 이탈리아가 원하는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는 미수보 지역 해수 영토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를 공격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한테 격파당해요 계속. 그래서 이탈리아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안 돼. 근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탈리아가 남부에 버텨주면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분산시키죠. 독일군을.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이제 군이 그 오스트리아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러시아군 넘어가기 전에 배터리를 좀 갈낄게요. 예, 배터리를 안 갈껴서 위태위태 하거든요. 예.